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어제 상승으로 마쳤던 뉴욕 증시 하루를 못 가고 다시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주가 부진했고 기술주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시장에 악재를 제공했던 주요 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JP모건의 제레미 다이먼 CEO가 되겠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말로 꺼냈고요.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펙 쪽에서 수요와 관련해서 부진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다는 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미국에서는 첫 미국 대선 토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그야말로 일도 양단의 그런 대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에는 결국에 실적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조정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었던 은행주들의 흐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오늘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업이 철수되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오늘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 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민간인 첫 우주 비행을 위해서 첫 발사를 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얘기 다뤄보고요. 조선주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는 HLB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뉴로토브라는 기업, 즉 이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아쉬운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둡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은 대신에 과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함께 해보시고요. 자, 최근에 상승세를 좋게 보여주고 있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리쥬란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만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이 개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장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제레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다이먼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관투자자협회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이먼은 재정적 자유가 늘어나고 인프라 비용도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것이 미국 경제의 압박을 계속 더 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모든 게 인플레이션적이고 기본적으로 향후 몇 년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비를 넘겼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유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면서 불안감을 강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날 국제 유가 WTI는 4.3% 하락하면서 65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3.6%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이후 다시금 7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요 산유국들의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 급락을 촉발했는데요.
이날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펙은 내년과 관련된 석유 전망치를 170만 배럴로 제시하면서 이거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펙 플러스가 오는 12월부터 산유량을 늘린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TV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토론이 현재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 후보 모두 다 치열한 진검승부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과거와 미래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주주의, 낙태권, 성소수자 문제를 앞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불러올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과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일원인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인 오라클 볼 텐데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그리고 전망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라클과 관련해서 아마존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련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업황 개선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11% 오르면서 $155 8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체크하겠습니다. 도이체뱅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여러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다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주당 $295를 제시했습니다. 4.5% 오르면서 $226에 현재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은 테슬라만 좀 강했었고 다른 완성차 관련 종목들은 중국의 수요 둔화나 리콜과 관련된 악재가 언급되면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볼 텐데요. JP모건의 경고에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JP모건 체이스 5.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CT가 2.6%, 웰스파고가 1.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여타 신용카드사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4.3%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4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